안녕하십니까. 1984년생 GD의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병일간, 정일간, 그리고 무일간, 기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간은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따라 전부 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간을 모르시면 여기에 댓글로, 이 영상 댓글로 자기의 태어난 연월일을 알려주십시오. 또 알려주실 때 음력과 양력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일간이 뭐라는 걸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병일간과 정일간의 재물운이나 투자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수익은 줄어들거나 손실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별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투자 환경이라도 누구는 이익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병일간과 정일간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운이 안 좋으니까 투자의 규모를 좀 줄이시고 또 부채를 좀 줄여나가신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돈의 흐름을 갖다가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내가 예측했던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 또는 예상보다 더 많이 돈이 지출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장운은 살펴보면 직장운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직도 좋고요. 전직과 승진, 스카웃 모두 좋습니다. 다만 내 사주로 볼 때 한 직장에서 승부를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다른 좋은 조건이 난다 하더라도 이직은 좀 불리합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스카웃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5년 후, 10년 후에도 좋을지, 결과가 좋을지 이건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주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레벨업을 시키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전직과 스카웃 또는 이직 같은 걸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좀 올려나가는 선택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고 직장을 좀 바꾸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병일간과 정일간의 사업이나 장사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나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랑 어떤 계약을 맺고서 용역이나 납품 또는 하청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내가 요식업을 하거나 서비스업을 하거나 학원업을 하거나 기타 개인 교습이나 컨설팅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좀 규모를 줄이고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 업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병일간과 정일간의 이성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성운은 대체로 안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성운은 계속 이어지고요. 또 새로운 이성운도 맺어지면서 좋은 결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운 자체는 나한테는 올해는 이성운이 좋구나 이렇게 인식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건강을 한번 살펴보시면 위라든가 소화기관 또 여성이라면 자궁에 좀 탈이 나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이동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때는 반드시 비상약을 챙겨서 이동하시는 것을 조금 1년 동안은 습관 들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병일과 정일간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일은 잘 풀리고 직장운도 좋고 하지만 나는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이거는 시절이 주는 어떤 운기입니다. 답답한 시기인이 답답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견뎌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일간과 기일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이나 투자운을 보면요. 전반적인 금전 흐름은 좋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한 만큼 자금이 흐르지 않고 조금씩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력 기준일 때 2월, 6월, 10월에
일시적 자금 막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좀 자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계획한다는 얘기는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는 가정도 해보고, 나갈 돈이 더 계획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하에서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원만하게 한 해를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운은 좋지만 스트레스가 좀 커집니다. 요때도 남들이 볼 때는 직장에서 잘 나간다, 승진도 한다, 또 새로운 일도 맡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은 그 스트레스가 매우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커지는 원인을 보면 업무가 과중됩니다. 또 기존에 하던 일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또 맡아야 되니까 정신도 분산되고 내가 직장에 투입해야 될 시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내 취미 생활을 할 시간마저도 전부 다 직장 일에 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풀려나가고 직장 내에서 인정은 받지만 정작 나는 답답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사업이나 장사원을 보면요, 새로운 아이템과 메뉴 또 서비스에서 고객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나 사업의 성공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하시면 큰 성공이 좀 어렵고요. 뭔가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십시오. 거기서 성공의 실마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성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운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새로 생긴 이성운도 좋고 또 기존의 이성과의 관계도 좀 원만합니다. 자, 새로 생긴 이성운을 좀 보면은 새로 생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좀 먼 곳에 여행하다가 만나는 이성운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지방에 여행이나 출장 갔다가 만날 사람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는 곳에서 좀 멀리 산 곳, 아니면 뭐 해외에서 사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이런 경우도 이성운이 좋고요. 직업상으로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과도 이성운이 좋아집니다. 자,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피부나 호흡기 질환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가 좀 중요하고요. 또 과로에 따른 질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984년생 쥐띠의 무일관과 기일관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지금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동할 시기입니다. 만약에 2021년에 세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2022년에 실현을 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1984년생 쥐띠의 2022년 운세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